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폭락이 나왔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저점을 깨고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때와 같이 큰 폭락이 나올까요? 어떤 분석가들은 나스닥 6,000, 7,000포인트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일지 향후 전략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훈과입니다. 빅스 지수, 이렇게 회색 박스권 구간 급등을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위기 때는 이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30 구간을 잘 넘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증을 했죠. 80 이상까지 넘어갔었는데 이 이후에는 보통 10에서 20 안정권에 들어있던 빅스 지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20 이상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리적으로 아직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4%가 빠졌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가 아직까지 이렇게 안정권이다.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 반드시 이런 급락 혹은 경제 위기가 나타날 때는 그에 준하는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악화되면서 빅스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34%가 떨어질 때까지 아직 빅스 지수 30을 갓 넘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정황상 그렇게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금융위기 때와 다른 점이 뭘까? 닷컴 버블 때처럼 엄청난 버블 구간도 아니고 즉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이 망가지는 구조적인 시스템 위기도 아니다. 즉 금융위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락, 증시가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위기별 하락률을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78%가 빠지죠. 글로벌 금융위기 마이너스 56%가 빠졌어요. 지금은 어떨까? 마이너스 34%, 5%죠. 이렇게 구조적인 위기, 증시가 반토막 이상 난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면 이런 큰 폭의 하락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 이 저점을 깨고 나서 이런 폭락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실 모양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증시 연봉을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증시 피크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연봉이 떨어진 건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조정을 하는 가격 조정이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피크를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시가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간으로 매물을 녹이는 이런 조정도 있단 말이죠. 어떤 조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때와 이때 상황, 차트 모양은 비슷할 수 있을지언정 정세 자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한 파동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5천, 6천 이렇게까지 빠질 거냐? 이건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장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미래 상황, 경기 침체가 악화가 된다면, 리세션이 온다면 분명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IMF가 왔었죠. 96년, 97년 IMF가 오고 나서 증시가 마이너스 76%. 하지만 지금 구조적 위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90년대부터 장기로 놓고 보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의 체질이 바뀌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박스권 상승의 패턴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국내 증시의 이익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증시는 이익의 함수다. 기업 실적의 함수다. 많이 말씀드렸죠. 꾸준히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했던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뚫어냈을 땐 이 다음에는 이 박스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하락이 오더라도 물론 조금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바로 들어 올리고 그 위에서 다시 박스권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또 코스피 월봉 과매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월봉에서 과매수 지표가 이렇게 30 가까이 떨어진 이런 구간들 몇십 년 동안 정말 몇 번 안 돼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때도 97 IMF 때도 여기 30까지 갔을 때가 여기였죠. 하지만 반등했다 또 빠지고 증시는 더 빠진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점권이었다. 여기서 사서 물리더라도 물론 아래로 언더슈팅은 나왔지만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시를 반으로 나눕니다. 저점권과 고점권이에요. 저평가 구간과 고평가 구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야겠죠? 매수, 매도.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할 시기냐 매도할 시기냐 이분법적으로 놓고 봤을 땐 매수할 시기에 가깝다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증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한 모습이죠. 이 아래로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240주 이평선 그리고 장기 추세대.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한 번 더 아래로 뺄지라도 물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제가 만약에 세력이다, 메이저다라고 한다면 공포 조장 그리고 개미 털기 위해서 한 파동 더 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이 구간은 기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지를 놓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것도 이해는 해야 돼요. 여기를 깼을 때 여기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이 정도에서 반등을 했어요. 근데 다시 전저점을 넘지 못한다. 그때는 팔아야 돼요. 이렇게 하락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를 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 지지 구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추세대 240주 이동평균선 장기 추세대 3중 지지로 굉장히 탄탄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냥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 S&P 500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전저점을 깼죠. 나스닥은 지금 전저점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근데 S&P 500은 전저점을 지금 살짝 깼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일봉이 아래에서 마감한 게 아니라 당일에 깼다가 바로 들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간 볼 때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들어 있습니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발만 살짝 한 발만 담갔다가 바로 빼죠. 물 온도 간 보는 겁니다.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이 하락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고 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열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일단 살짝 투매가 나오지 않고 살짝 발만 담궜다 뺐다는 거는 하나의 세력이 바로 내렸다 들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전저점 지지 구간에서 지지받고 일단 반등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반등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이 반등의 크기가 여기서 그냥 살짝 올렸다가 지지부진하고 다시 빠진다. 이럴 때는 반등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래량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가는 게 좋아요. 양봉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하단 추세대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저점이 내려갔죠. 저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술적 지표 저점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게 주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전저점은 깼지만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반등 크기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별다른 거래량도 없이 약반등했다가 바로 저점을 훼손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점을 살짝 발만 담궜다 들어 올린 S&P 500이나 아직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나스닥이나 이 전저점 훼손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음봉이 발생했다.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S&P 500이 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일부러 간을 본 겁니다. 하나의 세력이 일부러 뺐다가 다시 들어 올린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거래량 하락을 깰 때 음봉,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쏟아지는 그런 투매,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되면은 한 번에 몇 프로가 훅 빠져요. 손절을 여기서 하려고 해도 여기서 못합니다. 안 팔려요.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지 하는데 이미 주가는 여기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 투매가 나온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심하되 만약에 깼다가 전저점을 깼는데 다시 강하게 들어 올렸다. 이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 전저점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만약에 지금이 닷컴 버블 같은 거품 영역이라면 밸류가 비싸야 돼요. 지금 증시가 이때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굉장히 거품 영역이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거품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거품이 아니에요. 이 상승폭이 가파르다고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트만 보는 그냥 차트 분석가들은 밸류에이션의 개념을 갖지 않고 그냥 차트 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거품이야. 닷컴 버블처럼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S&P 500이 15에서 16배예요. 밸류에이션. 선행 PER 기준으로. 과거 평균 5년, 10년이 17배, 18배거든요. 지금 낮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버슈팅도 있고 언더슈팅도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닷컴 버블처럼 50%, 70%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언더슈팅은 있을 수 있지만 닷컴 버블 같은 거품, 증시가 아주 비싼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지수가 벌써 19까지 떨어졌죠.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반면 극한의 환희. 이럴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네요, 심리가. 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팔기 좋은 때, 사기 좋은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극한에 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을 한 게 영국 중앙은행 긴급 국채 매입, 양적 긴축 연기하겠다. 양적 완화를 좀 더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국채금리가 훅 빠졌어요. 4%에 육박한 국채금리가 3.7까지 빠졌는데 다행히 이게 국채금리 단기 피크가 되어준다면 증시도 지금 바닥권이죠. 반등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양적 완화. 극도로 강했던 달러가 다소 주춤했어요. 환율과 국채금리가 안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하는 메커니즘. 환율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70 이상의 구간 14년 만에 온 기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로 볼 때도 저점권에 있다. 항상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언제나 있어요. 이런 오버슈팅 구간도 있고 게다가 지금 반대매매 13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를 돌파했다. B2개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20.1%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3%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매매도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구간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하지만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이거는 추세가 강해요. 매우 강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 강도 역시 세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다는 것 증시 저점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요. 제가 반등권이 오더라도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을 조심해야 될 이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가온 불황, 심상치 않은 징조들, 페덱스 같은 물류회사 여기에 회장이 물동량이 감소 중이다. 향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닥터둠, 08년 금융위기 이걸 예측했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40% 더 폭락할 거다. 그냥 망한다는 거죠. 길고 추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향후에 기대 이상의 매우 큰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추후 증시에 재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신문 기사, 팩트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고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하지만 이런 팩트는 주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주가가 먼저 모든 상황을 선반영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이때는 아주 평화롭죠. 그리고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기사들도 막 나옵니다. 공포예요. 그리고 주가가 최바닥에 있을 때 극도의 불안함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팩트, 상황이 안 좋은데도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 좋은 기사들이 뜨기 시작해요. 좋은 기사가 나오네? 투자해야겠다. 좋은 기사를 보고 팩트를 보고 투자했는데 증시는 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팩트나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반등하는 것도 전부 다 세력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연기한다. 채권을 다시 매입하겠다.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S&P 500도 반등을 했죠? 그러면 영국의 국채 매입 때문에 반등을 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국이 채권을 매입하겠다. 양적 긴축을 연기하겠다. 다시 돈을 좀 풀겠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걸 아는 세력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투기 세력, 메이저 세력은 미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사가 나오면은
기사 때문에 반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세력과 투기 세력, 이권이 개입되는 증시의 특성상 모든 팩트, 모든 기사, 그거는 증시 주식 움직임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문기사나 현재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이거를 예측하기도 쉽진 않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상황에 안 좋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인플레가 다소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줄어들고 지난 시간에 점도표 보여드렸죠. 어쨌든 올해 말 내년에 피크를 칠 텐데 금리가 그러면 그 피크를 칠 때 증시가 선반영하겠죠. 그 시점의 문제인 거지 분명히 어느 순간 증시는 선반영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서학개미들 SQ, SQQQ 하락 곱하기 3배 레버리지죠. 1% 하락하면 3% 수익 보는 대신에 1% 상승하면 3% 손해보는 거꾸로 가는 인버스 상품이에요. 이 SQQQ 거래 3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눈에 불이 들어왔죠. 혈안이 됐어요.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빠질 때 SQQQ 매입량이 늘어나요. 증시가 반등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증시가 다시 하락하면 SQQQ 매입 늘어나죠. 증시가 빠질 때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증시가 상승할 때는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꼭지에서 증시가 꼭대기를 치고 고점 부근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락에 베팅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하락이 하락할 만큼 하고 엄청나게 빠져가고 있는데 SQQQ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는 점차 늘어난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인버스 상품은 거의 투자를 안 해요. 이번에 제가 인플레 같은 경우는 유가 피크를 예상하고 유가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도박적 성향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인플레 피크에 정황적으로 제가 예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와 근거가 있는 거죠. 빠지니까 그냥 3배짜리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인버스도 투자를 잘 안 하지만 인버스 3배 이런 건 아예 안 합니다. 이런 도박적 성향은 반드시 무너지는 투자 방식이다. 99%도 아니고 100%다. 그것도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 이 SQQQ 성악개미들의 1위 종목입니다. 그 다음이 3배 레버리지 QQQ 올라가든 빠지든 무조건 3배로 먹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지표가 과열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국제금리, 환율, 인플레, 유가, 주가 모두 언더슈팅 혹은 오버슈팅 영역이다. 이런 영역은 강하지만 길게 가지 않아요. 오버슈팅, 굉장히 강한 추세로 길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길진 않다는 거죠. 그럼 금융위기가 올까요, 과연?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밸류에이션, 거품 영역도 아니고 금융기관이 붕괴되는 그런 영역도 아니다. 러시아가 핵을 쏘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주가, 전망, 투자 전략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점권을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의 시나리오 동일합니다. 7월 반등, 8, 9월 조정 박스권, 그리고 10월 반등. 이제 9월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반등권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저점권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인다.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전부 지지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코스피 과거 패턴을 놓고 보자면 이전 박스권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구간에 와 있죠.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반등이 와도 이상한 구간은 아닌데 반등이 왔을 때 강한 반등이 오냐 혹은 약한 반등이 오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어쨌든 지금 약반등을 했는데 살짝 오른 다음에 저점을 훼손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굉장히 안정권을 보려면은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을 깨느냐 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금융위기, 경제위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지금부터 40%가 더 빠질 거다. 불안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뜨죠. 하지만 그런 심리나 공포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마인드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면 빠질 만큼 빠졌으면 물론 여기서 추가로 뭐 지수가 5% 이상 빠질 수는 있겠죠. 언더슈팅은 언제나 있으니까. 하지만 금융위기 때처럼 증시가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난다던가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과다한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 단기 반등 이후에
이게 추가로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도박 심리를 버리자는 거. 내 그릇, 내 실력만큼 하자는 거예요. 투자 방법이 됐든 투자금이 됐든 내 실력만큼만 하자. 내 실력을 그릇을 벗어난 만큼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오픈한 제 온라인 주식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 수익 모델을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